배우 유해진은 2번이나 연극과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긴 무명 시절을 보냈고 생계를 위해 유승용과 함께 비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어요. 극단에서 2달 꼬박 공연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영화 누적 관객 수는 1억 명을 넘었어요. 배우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공유와 정우성을 누르고 1위에 올랐고 유해진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라는 것. 그리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결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지금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25에 창업을 해서 억대 연봉을 만들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30도 되기 전에 자기 이름을 건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하죠. SNS를 열면 화면 가득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늦었다고요. 이 감각, 이 불안함은 사실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며 나의 이치를 가늠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불안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성공의 서사가 미디어를 통해 과잉 공급되는 세상에서 제때 피어나지 못한 꽃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95학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연극의 세계에 발을 들였으면서도 정작 그 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에는 2번이나 낙방하고 전혀 다른 학과를 졸업한 뒤에야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특별 전형으로 연극과에 이탁한 사람. 화려한 외모도 든든한 배경도 세상이 배우에게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된 배우. 바로 유해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늦게 시작한 것이 왜 패배가 아닌지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오르는 증거예요. 배우 유해진은 1970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원로 배우 추송웅의 모노드라마 우리들의 광대를 보다가 그는 무언가에 사로잡혔어요.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자신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날 이후 그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청주 지역의 극단 청년극장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언제나 단역이었어요. 연기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남달랐다는 후문이 있었지만 세상은 그 열정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에 지원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다시 지원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2번의 낙방이었어요.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였겠지요. 결국 그는 충청대학교 의상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연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학과였어요.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보게 돼요. 그 시절의 유해진은 어떤 마음으로 의상학과 수업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꿈이 눈앞에서 막혀버린 21팍의 청년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4년을 버티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포기가 맞는 선택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했고 군대를 다녀온 뒤 마침내 대학 졸업자 특별 전형을 통해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95학번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늦어도 한참 늦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틀린다는 것을 그의 이후 삶이 증명해 줍니다. 서울예대에 입학한 뒤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졸업 후 그는 동락 레퍼토리 극단에 입단했고 이후 유명 극단 목화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시절 함께 극단 생활을 한 동료 중 한 명이 바로 배우 류승룡이었어요. 지금은 모두가 아는 이름들이지만 그때는 둘 다 무명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극단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야 연차에 따라 나눠지는 출연료가 많아봤자 2달치 합쳐서 5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새벽 3시까지 연습하고 소품을 만들고 몇 시간 눈을 붙였다가 아침 8시에 다시 극단으로 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낭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팍팍하고 불안한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그러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배우 유승용과 함께 비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페이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2사람은 공장 근처에 방을 잡아두고 한 달가량 조립 일을 했어요. 충무로를 대표하는 2 배우가 그때는 비대 부품을 손으로 조립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거죠. 이 장면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아요. 세상이 배우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훤칠한 외모, 인맥, 배경, 혹은 타고난 재능을 알아봐주는 누군가.
그 조건들 가운데 유해진에게 주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빠른 출발도 없었고 화려한 스타트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오직 연기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사랑, 그리고 무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핍이 나중에 그를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결핍을 없는 것으로 정의해요.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채워야 할 것, 부끄러운 것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결핍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찰력이에요. 쉽게 얻은 것들은 쉽게 잊히는 법이고 오래 버텨서 얻은 것들은 뼛속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유해진의 연기가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묵직하게 느껴지는가를 저는 이 시절에서 찾게 돼요. 그는 무대에 서기 위해 비대를 조립했습니다. 꿈을 지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러면서도 연극 무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연기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었습니다. 결핍은 적이 아니에요. 결핍은 때로 우리를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단련시키는 선생입니다. 무명 시절, 특히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그는 나중에 털어놨어요. 일이 없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주 찾은 곳은 두 군데였어요. 산, 그리고 도서관이었습니다. 남산을 걷고 남산 도서관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술을 마시며 무너진 날들도 있었다고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결국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버티는 법이에요. 강한 척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시절 그에게 깊이 남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 무사 촬영 당시 고구 안성기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었습니다. 쉬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유해진에게는 나침반 같은 문장이었다고 해요. 지금 일이 없는 시간, 지금 빛이 나지 않는 시간, 지금 이름이 불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나중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먼저 주연이 되고 먼저 이름이 알려지고 먼저 조명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만의 속도를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숙성 시간이 있어요. 어떤 포도는 일찍 익어 이른 수확을 하고 어떤 포도는 늦게까지 햇볕을 받으며 더 깊은 당도를 만들어 가죠. 이른 포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늦은 포도가 덜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각자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른 포도를 기준으로 삼고 늦게 익는 자신을 탓하는 실수를 범하곤 해요. 유해진의 동기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배우들 중에는 그보다 훨씬 일찍 세상에 이름을 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해진은 자신의 페이스를 바꾸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급함을 느끼면서도 그 조급함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걷고 책을 읽고 무대를 지켰어요. 비교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밀도에 집중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착각에서 온다고요. 타인의 기준 위에 자신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실패로 규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유해진은 어쩌면 타인의 시계를 일찍부터 내려놓는 법을 연극 무대에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무대 위에서는 자기 대사가 나올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배우가 빛나는 순간에 자신은 조용히 그 빛을 받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한 기다림의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유해진이 스스로에게 정해둔 마지노선이 있었다고 해요. 35살. 그 나이까지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배우의 길을 접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스로와 한 약속이었어요. 감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영화 왕의 남자가 개봉했어요. 그 영화에서 유해진은 육갑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극 중 가장 화려한 역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낸 그 인물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왕의 남자는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역대 흥행 기록을 새로 썼고 유해진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그가 스스로와 약속한 35살이 다가오던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그 후 그의 이름이 붙은 작품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타짜, 베테랑, 공조, 택시운전사, 달짝지근해, 왕과 사는 남자. 어떤 작품에서는 조연으로, 어떤 작품에서는 주연으로. 장르도 다양하고 캐릭터도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작품에서든 유해진이다라는 감각이 느껴지는 배우가 됐어요. 배우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공유와 정우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역대 4번째 기록을 세웠어요. 비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던 그 청년이 한국 영화사에 이름을 남기는 배우가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유해진이라는 장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3번째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정의해요. 하지만 진짜 성공, 오래 지속되는 성공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대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결을 가진 사람, 자기만이 내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은 대체되지 않아요. 그 자리는 그 사람만의 것이 됩니다. 유해진을 보면서 감독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와 함께하면 안심이 된다고요. 대본 위의 인물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고요. 배우 정재영은 영화 이끼를 촬영하면서 그의 눈빛 연기를 보고 열등감이 들 정도였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현장에서 질문과 제안을 끊임없이 하는 배우였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연습하던 시간, 비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무대를 놓지 않았던 시간, 산을 걷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을 다독이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대체 불가능함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조용히, 깊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됩니다. 빠르게 시작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해진이 2024년에 한 일을 아시나요? 고향 청주의 극단 청년극장이 창단 40주년 기념 무대를 올렸을 때 그는 21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충무로의 대표 배우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극단 사정에 맞춘 출연료만 받고 무대에 섰어요.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극단이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느껴집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것.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뿌리를 잊지 않는 것. 그 뿌리가 있기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북동 산자락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을 생각해요. 산이 있고 자연이 있는 곳을 찾다가 정착했다고 했죠. 무명 시절 힘든 날마다 산을 찾았던 청년이 이제는 산 곁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늦었다고 느끼고 있나요?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서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자꾸 의심이 드나요? 그렇다면 유해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밀도입니다. 같은 10년을 살아도 어떤 10년은 겉면만 스쳐가고 어떤 10년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요. 빠르게 달려 일찍 도착한 사람이 반드시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자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걸어온 사람이 결국 가장 먼 곳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의 무명 시절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뿌리를 뻗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5살의 마지노선을 넘기기 직전에야 비로소 빛을 발한 배우가 있었어요. 2번의 낙방 끝에 전혀 다른 학과를 졸업하고 비대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연극 무대를 놓지 않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산을 걷고 도서관에 앉아 시간을 버텼고 동료들이 먼저 빛날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유해진이라는 단어가 곧 하나의 장르가 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다만 그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깊이가 만들어줄 거예요. 꽃이 늦게 핀다고 해서 그 향기가 옅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긴 겨울을 견딘 꽃일수록 봄이 왔을 때 가장 진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두렵고 부끄러운 시간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향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